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런 상처를 겪은 적은요? 우리는 종종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친구, 필요할 땐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동료, 아니면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뒷담화를 하거나 나를 부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왔던 걸까? 이 질문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속 자아에 대한 깊은 철학적 물음이기도 하죠. 오늘은 루소의 철학을 통해 왜 어떤 사람은 내 편인 척 하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자기애적 위선과 가면 심리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대놓고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도구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면을 쓰게 된다. 원시 시대엔 본능대로 살았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진짜 감정과는 다른 표정과 태도를 선택하기 시작했죠. 루소는 이걸 자연인과 시민인의 분열이라 불렀습니다. 자연인은 솔직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웃습니다. 하지만 시민인은 다릅니다. 사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진짜 나를 숨기고 타인의 인정에 맞춰 꾸며진 나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꾸며진 나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그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죠. 루소는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봤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가면만 보고 소통하면서 진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한다는 것. 특히 이 가면이 자기애와 결합되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감정을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이용하고 버릴 때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자기 이미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소가 말한 가면 뒤 자기애를 현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1. 모든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좋은 사람 이미지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혹은 자신이 희생자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관계를 절연하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2. 타인의 말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신경 쓰는 사람. 말은 공감하는 척하지만 행동이나 관심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당신의 기쁨이나 아픔보단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에만 관심을 둡니다. 3. 자주 공감하고 늘 잘 들어주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들은 감정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엔 무관심하고 자신은 안전한 거리에서 관계를 관리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깊은 신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등을 돌리거나 당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배신을 감행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절대 자신이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예민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 속에 갇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배신형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보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라.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지, 작은 갈등에도 바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피세요. 말은 누구나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속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양방향인지 점검하라. 당신만 고민을 털어놓고 그 사람은 늘 듣기만 한다면 그건 일방향입니다. 감정의 교환이 없다면 신뢰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대화를 시도하라. 불편한 말 한마디 꺼냈다고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진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화가 관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내 감정에 예민해져라. 관계는 말보다 느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뒤 항상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이미 내 몸과 마음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루소는 말했습니다. 문명은 인간을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처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심은 낯설고 침묵은 미덕처럼 여겨지며 잘 포장된 자기애가 관계의 중심이 된 세상.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모두와 가까워질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든 잘 지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계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솔직함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혼자만 진심으로 버티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배신은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얼굴과 실제 마음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가면을 믿었던 것이고, 배신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일어납니다. 루소는 이 가면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시선을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이미지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은 무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자기 이미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짜 마음이 오가지 않습니다. 있는 건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 이미지의 충돌뿐이죠. 배신이 무서운 이유는 그저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인간 자체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실존적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타인을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며 결국 우리 자신도 점점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으려 하는가? 루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선 인간은 인간일 수 없으며 관계를 통해서만 자아를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해결책은 단절이 아닙니다. 가면을 인식하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 또한 진짜 나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신과 상처의 반복 속에서도 다시 관계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 중 누구와의 관계가 편안함보다 긴장에 가깝나요? 누구와 있을 때 나는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검열하게 되나요? 혹시 지금 당신 자신도 누군가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진 않나요? 루소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다. 우리가 진짜 관계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는 나, 실수해도 괜찮은 나, 불완전해도 충분한 나. 그런 나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 진정한 관계는 시작됩니다. 배신을 경험했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 이미지보다 일관성, 가까운 척보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처음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행동, 무심한 말투, 일관되지 않은 태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지 진짜 나를 이해하려 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 루소는 말합니다. 자기애는 타인을 자기의 거울로만 대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절이라는 가면을 자주 씁니다. 공감해주는 척, 다정한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그 가면의 목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를 멋지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일관된 행동, 눈빛, 태도, 긴 시간에 걸친 선택들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에 휘둘려 내 감정을 숨기고 있진 않았는지,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고 겉돌고만 있진 않았는지. 진짜 관계는 진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깊은 기쁨과 위로는 그 가면을 잠시 벗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생깁니다.